안녕하세요. 각인영어학원에서 광문고 전담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세희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오늘 광문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성적이에요. 우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전교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성적을 이제 저한테 인증도 같이 해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성적표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인증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숙제 같은 것도 계속 인증을 해줘야 되고 성적표 마찬가지로 인증을 저한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고1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해봤어요. 뭘 준비를 해봤냐면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학생 4명이 있죠. 이 학생이 4명이 어떤 학생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은 현민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 종합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민이와 더불어 또 예비고 3 학생들이 한 명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총 2명의 예비고 3 학생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신준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고 2학기 중간 때 1.4로 전교 3등 이과로는 전교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비고 3 친구들은 문이과 전교 1등이 이제 알려주는 인터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고 2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예비고 2 친구들은 한 명은 남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는 신지훈, 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1학년 첫 시험에서 223등을 합니다. 전 과목 223등 했는데 1학년 마지막 2학기 종합에서 23등을 해서 200등의 성적 향상을 이룬 지은 학생이요. 정말 대단하죠? 인터뷰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로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 꼭 인터뷰 내용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학생은 희재라는 학생인데 희재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제 수업을 쭉 듣고 있는 학생인데 희재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강점을 보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교 7등으로 마찬가지로 전교권 친구들이 알려주는 인터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서는 야자반, 일반 야자반, 우수 야자반 차이점은 뭔지, 생기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광문고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다룬 인터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문고 특성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광문고 특징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많아요, 우선. 뭐가 많습니다. 우선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많냐? 첫 번째, 학생 수가 많습니다. 광문고 학생 수는 400명이 넘어요. 그래서 400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교육과정 개편된 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10%니까 전교 40등까지는 1등급입니다. 2등급은 136명까지 2등급이 이제 되고 있고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전 이제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광문고 영어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받아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광문고 1등급은 80 중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 컷은 확 격차가 떨어져요. 그래서 2등급 컷은 60점대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학생 수 많고 두 번째는 시험 범위도 많습니다. 광문고 시험 범위는 약 영어 지문 50지문에서 80지문인데 1학년 기준으로는 5, 60지문, 2학년 기준으로는 7, 80지문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도 많습니다. 광문고는 학생 수 많아,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많아,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많습니다. 수행평가를 요거는 한 남학생이 저한테 이제 울상인 얼굴로 이제 얘기를 해서 보여준 메모장이었어요. 무슨 메모장인지를 하고 봤더니 수행평가에 대한 이제 기록을 쭉 한 겁니다. 심지어 겹치지 않고 다 한 건데 굉장히 빡빡하죠.
심지어 이 수행평가 기간은 보통 시험 2, 3주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시험 가까이 올수록 압박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체크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영어 수행평가 본다 하면 영어 그 맞춤으로 자료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놓칠까봐 떠먹여줍니다. 그래서 공지는 물론 학생들한테 맞춤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수행평가는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광문구 영어 특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광문구 영어를 이제 봤을 때 저는 시험 안내 가이드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일정과 범위를 안내해 줍니다. 첫 번째,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시험이 보통 일주일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험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영수 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은 영어 시험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교과서, 부교재, EBS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세 파트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를 한번 보면은 한 과목만 보는 날도 있지만 두 과목을 보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밸런스 있게 과목별 공부를 이제 조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험 일정과 범위를 알려준다. 두 번째 이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시험 직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 직보라는 건 시험 바로 전날에 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자, 시험 직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지를 띄워줍니다. 혹시나 월요일날 시험인 경우에 2학기 기말고사가 그랬거든요. 월요일날 시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당연히 전날 일요일날 직보. 그 다음에 토요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정상 수업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월요일날 시험이면은 금, 토, 일 최대한 시간 활용해가지고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직보 때 뭐예요?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모의고사를 푼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4스텝 모의고사는 즉 시간 업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시간 제공.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냐면 50분 시험 봐요. 광문구 50분 시험에 36문제 나옵니다. 많으면 36문제, 적으면 34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게 한 문제로 따지면은 1분 40초 이 정도 됩니다. 1분 40초 되는데 거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객관식은 딱 문제 보자마자 쉬운 주제 찾기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객관식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어줘야 되고 우리 그렇게 이제 절약했던 이런 단축했던 이런 시간은 어디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서술형과 결합형 객관식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의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음 날에 와가지고 하지만 저는 전날에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왔을 때 애들의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는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딱 50분 시간을 재고 광문구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광문구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 36문제까지 나와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2문제거든요. 근데 1학년은 36문제, 적어야 34문제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문제당 1분 40초? 이 정도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1분 40초라는 건 객관식에서는 1분 내외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 아는 지문인데 시간 내에 못 풀어서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딱 50분 시간 주고 36문제 학교와 동일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끔 하는 걸 4번을 합니다. 4스텝 모의고사라고 해서 4번을 하는데 이건 직본날 4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빼거든요. 진도를 좀 빨리 빼고 특히나 광문고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진도만 잡고 있으면은 애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빠르게 뺀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도 4스텝이라고 해서 최소 4번.
그리고 좀 더 풀고 싶은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더 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보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제가 학생 수가 좀 광문고만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데 이제 한 친구들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잘 봤으면 좋겠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미지 보이시니까 여기 용희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 용희 학생의 동생이 이번에 광문고 예비고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 이제 보게 되겠죠, 오빠 얘기를. 이렇게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 이제 시험 끝난 직후에는 뭐를 하냐. 시험 끝난 직후에는 제가 전날에 보통 밤을 샙니다. 왜냐면 애들의 질문이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애들 시험 끝난 직후에 저는 뭐 하냐면 바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당일날 바로 시험 분석이랑 총평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땠는지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번 시험 그래서 쉬웠어, 어려웠어? 이번 시험 그래서 지난 시험보다 쉬웠어, 어려웠어? 그래서 1등급 컷이 몇 점일까가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1등급은 40등까지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영어에서 1등급을 맞으려고 한다? 80 중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90점대가 나온다?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고 80 중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80 중후까지는 나와줘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광문고 영어는 어떤 게 나오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보면 출제상의 특징,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출제상의 특징을 보면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 총평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외부 지문 결합형 문항이 출제된다. 여기가 별표 5개예요.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는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새로 생긴 광문고 출제 경향이에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최땡땡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광문고에. 최땡땡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 유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2026에도 1학년을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 결합형은 무조건 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외부 지문 결합형이 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도표가 수행평가였거든요. 도표가 수행평가였는데 그 수행평가 문제가 똑같이 이제 한 다음에 문제화됐어요. 서술형으로. 심지어 배점은 6점에서 8점, 높은 배점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도 너 잘 챙겨라. 그리고 지필고사도 시험 잘 봐라 하면서 수행평가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도표 수행평가 나왔을 때 싹표로 정리해서 모범 답안까지 애들한테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애들은 다 이거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변별,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외부 지문 결합형이 나온다?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 확 올라가요. 왜냐? 본인이 알고 있는 지문은 A. 근데 시험에는 같이 나와요. 본인이 알고 있는 A 지문과 아예 처음 보는 B 지문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지문의 공통점, 차이점, 이 한마디로 어떤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철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거는, 즉 이 내용만 알고 있어서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범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서한과 올림포스 부교재는 보통 광문고는 부교재는 EBS 교재를 채택합니다. 2학년이 이제 2024였죠. 2024의 1학년이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 EBS의 올림포스 독해
그 기출문제 모음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범위였고 그 다음에서는 애들 올림포스 독해 기본 2, 요 1, 2 해가지고 였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EBS 부교재 중에 채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EBS 부교재 중에 채택이 될 거고 제일 많은 범위이면서 제일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올림포스 부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서술형 있잖아요. 서술형. 서술형이 전범위예요. 이거는 정말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08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서술형이 전범위였던 적이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08 친구들은 뭐가 서술형 문제였냐면 학교에서 진도가 80지문인데 다 못 나가잖아요. 학교에서 나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교과서 지문은 무조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도 다 나갈 수 없으니까 홀짝이든 강수로든 이런 식으로 절반 정도 나가는데 08 친구들은 그 수업 나간 것 중에 서술형이 나왔는데 1학년 친구들은 전범이었어요. 전범이라는 소리는 교과서, 올포, 부교재, 모의고사 다 준비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체감 난이도나 공부해야 될 양이 만만치 않았다. 50지문이었지만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것만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냐면 출제 유형과 범위를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약간 어두운 색깔로 처리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서술형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출제 유형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달아놓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서 중요한 거에서 결합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서답형 3번도 결합형. 객관식에서도 결합형. 또 객관식에서도 결합형. 이 결합형 문제가 킬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특히나 학생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서술형에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어법수정은 무조건 나와요. 서술형은 이런 유형이 나오고 결합형 이 부분이 정말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킬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2026에도 1학년을 담당하시니까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도표 문제가 뭐였는데, 그 수행평가의 도표 문제가 뭐였는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표를 가지고 빈칸을 줬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골라라. 그러면 여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어휘는 애들이 많이 외워요. 그리고 시험 범위의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휘를 열심히 외우겠죠. 근데 시험은 참 야속하게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 본문의 단어의 유의어라고 하죠. 그 단어의 유의어, 비슷한 뜻 그런 게 시험에 나와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맨 처음 시험 보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저 이 내용 다 알거든요. 근데 밑에 선택지 해석이 안 돼서 못 고르겠어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분명히 나 알아. 다 해석도 돼. 무슨 주제문인지까지 다 알아. 근데 답을 못 골라요. 왜? 답에 그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제가 대비를 해서 이 도표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 선생님들도 힌트를 많이 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말해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은 잘 듣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못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잘 듣는 친구들한테 정보를 싹 수집하고 그 못 듣는 친구들한테까지 다 이제 제발 떠먹어, 제발 받아 먹어 하면서 정말로 다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수정은 무조건 나와요. 어법수정, 방문과 어법수정은 무조건 늘 나오는 서술형 유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 자료를 이제 애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다양한 변형으로도 그렇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어법 수정은 이거 틀리잖아? 저랑 이제 싸우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법 수정만큼은 애들이 안 틀려요. 어법 수정은 무조건 나오는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서술형. 세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혹시 볼펜이 있으시다면 3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많이 크게 저 애들한테는 막 별표 100개 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은 결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결합형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결합형 문제라는 건 A라는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거, 본문, 시험 범위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문제 A를 준다, B 외부 지문, 완전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A, B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있고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우선 시간이 좀 여유로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50분 36문제를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갑자기 이 긴 거의 시험지 반 페이지가 한 문제거든요. 이걸 보자마자 벌써부터 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쪼는 거를 먼저 여러 번 실전 문제로 부딪혀보고 많이 틀려도 보고 하면서 정말 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합형 문제는 길어가지고도 있지만 애들 자체가 겁을 먹죠. 근데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 문제 푸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뜯어보면은 충분히 그 원리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 애들한테 많이 알려줍니다. 특히나 이제 꼭 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 세서특필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세서특필. 애들이 세서특필만 알지 그 이름을 몰라요. 세이쌤과 함께하는 서술형 특별필승법이라는 서술형 교재예요. 내신 대비 때 나가는 서술형 교재인데 들어보신 거 있죠? 서술형 교재인데 이 교재도 완벽하게 출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신유형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네 번째 요약문 빈칸은 뭐냐? 본문이 있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본문은 아는데 요약문을 해요. 이 본문의 요약문이 뭔지를 이제 한 문장짜리로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빈칸이 4개가 있어요. 이 빈칸의 단어를 이제 골라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본문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 단어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리에 품사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형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품사가 변형될 수 있어요. 단어 변형이 허용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애들한테 저는 뭐 체크하라고 하냐면 빈칸의 단어의 품사 체크해. 그 다음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거에서 음이 괜찮은데 품사 다른 건 반드시 형태를 바꿔주는 거. 이것도 서술형으로 계속 문제를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를 명사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의미만 안다고 되지도 않고 여기에 정확한 품사를 넣을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술형 이제 4번에 나오는 요약문 빈칸 어휘였고 5번도 말씀드릴게요. 5번은 이것도 신유형이에요. 이것도 원래 있었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서술형 5번도 원래는 광문구에서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2025부터는 나오기 시작한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 다음에 이 본문을 잘 해석해서 또 그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으나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쫄기 때문에 그 시간 압박 때문에 쫄기 때문에 애들의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시험 끝나고 애들한테 다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틀렸죠 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5번도 신유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6번은 1번 문제랑 6번 문제가 지금 도표로 나온 거잖아요. 이 도표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문고 이제 수행평가 이제 준비했던 화면이고, 이 오른쪽 부분은 제가 수행평가 대비해줬던 그 자료 이제 설명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수행평가 잘 썼으면 만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1등급을 가르는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6문항을 이제 다 말씀드리면서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머릿속에 남기고 가셔야 될 거는 결합형. 광문고는 결합형으로 본문 지문과 외부 지문이 합쳐져서 나오는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문고 맞춤으로 이제 여러 개의 자료를 이제 애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자마자 총평 보내고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와요. 자연스럽게. 여긴 고3이고 여긴 고2가 된 친구들인데 학원 끝나고 그 시험 끝나고 되게 피곤할 텐데 답이 궁금한가 봐요. 답지가 올라오기도 전에 학원에 와가지고 저랑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안내 가이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까지는 시험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다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입니다. 분석본, 워크북. 이거 근데 인터뷰에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런 교재로 해주시는구나. 실제로 학생들이 교재를 해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푼 것도 제가 인터뷰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별표 쳐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포켓북. 광문고 학생들의 최애 교재예요. 가장 좋아하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켓북. 포켓북이라는 건 미니 사이즈로 이제 들고 다녀서 전 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공부하게끔 하는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포켓북을 잘 활용하기 좋은 그 예시까지도 다 알려주니까 요 포켓북 요건 정말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클리닉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주 1회 수업인데 저희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 클리닉은 당연히 이제 본 수업 시간 외에 와야 되는 클리닉이고, 제가 수업 시간을 일부러 30분 텀이 있게끔 잡아놨어요. 예를 들면 6시부터 9시 반. 저 마음은 6시부터 10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6시부터 9시 반 이렇게 잡아놨는데, 남은 30분 동안에는 뭐 하냐. 지금 우리 예비고1 친구들 쌤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단어 시험이나 이렇게 테스트를 봐요. 단어 시험 테스트를 보면은 통과하는 친구도 있고 재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재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그날 동일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쵸? 동일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 채점은 본인이 해요. 그 다음은 구두 테스트를 저한테 보면 돼요. 3개 물어봐요. 딱. 단어에서 딱 3개 물어보고 그 3개가 대답이 안 돼. 다시 하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떤 광경을 볼 수 있냐면, 저 이렇게 가방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오자마자 휴대폰 싹 수거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안 줘요.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죠?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어요. 빨리 집 가려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서특필이라는 부분도 포켓북과 세서특필이 가장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교재입니다. 왜냐면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데 서술형을 대비해 줄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결합형 문제, 그리고 우리 최신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다 반영해서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포켓북과 세서특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스텝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를 전 빨리 나가는데 전범위를 빨리 끝낸 다음에 바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요. 전범위 모의고사의 좋은 점은 50지문에서 80지문에 해당하는 걸 본인 혼자서
복습하라고 하면 정말로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범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본인이 나 이 지문 잘 모르겠는데 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유독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서 본인이 그런 거를 선별해내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4스텝 모의고사를 봅니다. 첫 번째만 전범위 모의고사로 이제 여러 지문에 해당하는 걸 쭉 보고 나머지는 동형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파이널 스텝이라고 해서 직전 보강의 전체 범위를 다시 총복습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보 때 애들은 오면 첫 번째는 파이널 스텝이라고 해서 이걸로 전체 지문을 아우르는 걸 복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학생 개별 카드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제 공부를 들었고 숙제 상태는 어땠고 이런 거를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신청, 결석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영상을 이제 보강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복습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요청하면은 이제 원하는 그런 해당하는 영상도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복습 영상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24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도 해주고 이것도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5번에는 작은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이제 시험 범위에 진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 필기 굉장히 잘 어려워하기 때문에 손글씨 해설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예 PDF로 얘를 다운받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보고 패드로 많이 봅니다, 애들이. 그래서 손글씨 해설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거 애들이 좋아하는 자료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 인증 시스템이나 특히나 우리 수행평가 같은 거 놓치지 않게끔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드리고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학생들은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 그리고 디스코드라는 어플, 그 다음에 카톡 이런 식으로 문자까지 정말로 여러 방면으로 공지를 보내고 있어요.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제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이제 해와야 된다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왔는데 숙제가 미흡하게 되어 있거나 단어나 이런 게 좀 미흡하게 되어 있으면은 저는 포스트잇 공부 계획이라고 해서 학생들 우선 끝나고 남습니다. 바로 집에 못 가요. 학생들 우선 끝나고 남은 다음에 쌤이랑 같이 숙제 계획을 짭니다. 학생별로 숙제 계획은 다 다릅니다. 학생별로 숙제 계획을 다 짠 다음 무조건 약속을 하면서 사인을 학생한테 꼭 받아요. 이거 진짜로 계약서 쓰듯이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적습니다.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냐? 예를 들면 서진이 있으니까 서진이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월, 화, 수, 목 어떻게 공부할지를 적은 다음에 이 항목당 인증 제대로 안 할 시 항목당 일주일 디지털 디톡스라고 이제 걸어놓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뭐냐? 제가 휴대폰 100개 들어갈 수 있는 자체 제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체 제작으로 만든 이 휴대폰 보관함에 휴대폰을 반납, 압수,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효과는 강력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이과 학생의 신준아 학생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과 1등, 전교 3등 했던 그 친구가 내신 대비 때 한 번은 숙제를 통으로 안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건가 싶어서 끝나고 마찬가지로 남겨가지고 물어보니 놀아서 못한 건 아니었고 다른 과목을 하더라 영어를 아예 못해온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이 시험에서 큰일 나잖아요. 숙제를 통으로 안 해오면 범위가 나가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숙제 계획을 다 촘촘하게 세우고 항목당 디지털 디톡스를 했거든요. 근데 매일 인증을 착실하게 와서 그 많던 구멍을 싹
일주일 안에 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나와요. 그 친구가 한 얘기로 그 친구가 그 시험에 100점 맞았습니다. 영어 100점 맞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 강제성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쌤의 가장 장점을 꼽아봐라 준하한테 그랬더니 쌤의 가장 큰 장점이 디지털 디톡스와 실전 모의고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상위권 친구들 아니면 공부에 습관이 안 되어 있는 하위권 친구들 모두가 다 강력하게 이제 관리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애들 이제 수강생의 후기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너무 길어서 제가 정말 제 심금을 울린 한 포인트들만 제가 추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이 QR로 인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나침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책임감이 갑자기 더 생기고 그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내신 시간표입니다. 3월 내신 시간표는 광문고 1, 화, 금, 토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고 전 광문고만 수업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화, 금, 토 토요일 날만 시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시 반부터입니다. 토요일만.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6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 하고 있는데 혹시 Q&A로 광문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다 하면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저 오늘 10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으니 옆에 데스크 옆에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있으시다면 이따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별히 제가 원장님이랑 부원장님한테도 정말 사정사정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혜택 아닌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벤트예요. 그래서 오늘이 광문고 선행반 개강 날이거든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참석자 한정입니다. 참석자 한정으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데스크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데 제가 광문고 기출 어휘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마디로 광문고 시험이 나오는데 그 시험에서 킬러 단어가 됐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제가 이따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데스크 쪽으로 오시면은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